자, 여러분 11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해외시장 진출 전략 세 번째죠. 세 번째. 그래서 우리가 해외시장 진출이 수출, 계약, 직접 투자 이렇게 나누는데 수출을 알아봤고 계약 지난 시간에 했고 오늘 시간에는 해외 직접 투자를 알아보는데 해외 직접 투자가 이렇게 구분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해외 직접 투자. 뭐라고 했죠? 해외 직접 투자는 FDI라고 했죠.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그렇죠? 해외 직접 투자. 근데 이 해외 직접 투자를 한번 좀 구분을 해보면 자,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분 해외 시장에 나가서 투자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반대로 해외 기업이 자국에 투자하는 건 어때요, 여러분? 그것도 해외 직접 투자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보통 아웃바운드 직접 투자, 뭐 인바운드 직접 투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아웃워드, 인워드 이렇게 구분하는데 우리는 지금 해외 시장 진출이라는 기업 수준의 전략적 차원에서의 전략 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주로 아웃바운드 FDI에 대한 내용이 되겠네요. 근데 이 해외 직접 투자를 할 때는 우리가 자 직접 투자라는 말이 들어가는 진출 방법이 이거예요. 그죠? 다시 말해서 기업의 자본이 투자되는 거죠. 수출과 계약은 어때요, 여러분? 기업의 자본이 투자되는 거예요? 아니죠. 수출은 기업이 만들어낸 제품이 진출하는 거고 계약은 무형의 자원이 공여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리스크를 떠안은 상태에서 투자 자본이 투입되는 것은 이 해외 직접 투자에 의한 진출 방식이라고 볼 수 있죠. 해외 직접 투자도 혼자 하느냐, 그죠? 둘이 하느냐에 따라서 단독 투자, 그죠? 그 다음에 합작 투자, 같이 하는 합작 투자. 그쪽 시장에 합작 투자할 수 있는 거죠. 이걸 보통 우리가 JV, 그죠? 조인트 벤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언제 단독 투자를 하고 언제 합작 투자를 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자, 자국에서 활동하던 기업이 해외 시장으로 시장을 다변화한다는 의미는 그죠? 기존에 익숙해져 있던 국내의 경영 환경을 벗어나서 상대적으로 많이 이질적인 환경인 해외 시장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약간 기업 입장에서는 걱정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국내 환경에서는 익숙하고 국내 제도권 하에서 국내 소비자들이나 사회문화적 배경 하에서는 우리가 경쟁 우위가 있었는데 과연 우리가 갖고 있는 핵심 역량이 현재 가고자 하는 그 해외 시장의 경영 환경 속에서도 유효할 것인가 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게 되죠. 근데 만약에 우리 기업이 갖고 있는 경쟁 우위가 이건 뭐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해외 시장 어디를 막론하고 국내 시장을 떠나서 해외의 이질적인 환경에 아무리 노출돼도 우리 경쟁 우위가 유지될 수 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경쟁 우위는 너무나도 강력한 독점적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든 미국이든 유럽이든 거기에 진출해도 국내에서처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럴 경우에는 자신감 있게 단독 투자하는 거죠. 단독 투자한다는 것은 자기가 경쟁력이 높다는 거예요. 경쟁 우위가. 자신이 있는 거예요. 어떤 시장에 가도 난 1등할 자신이 있어. 소비자에게 선택받을 자신이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경쟁 우위를 가져다주는 핵심 역량, 그죠? 기업의 핵심 역량이 굉장히 강력한 거죠. 얘가 독점적인 성격의 우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코카콜라 어때요, 여러분? 코카콜라는 세계의 어떤 시장에 음료 시장에 진출해도
코카콜라를 이기기 어렵겠죠. 청량 음료 중에 콜라 제품군의 하나는 코카콜라가 진출했을 때 실패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코카콜라가 어떤 거예요? 경쟁 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핵심 역량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코카콜라가 전 세계 어느 시장이든지 단독 진출해도 성공할 수 있는 경쟁력은 뭘까요? 핵심 역량은 뭐 같아요, 여러분? 코카콜라의 맛이죠? 맛이에요? 코카콜라 고유의 맛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도 브랜드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브랜드. 코카콜라 상표가 붙어 있는 콜라는, 그죠? 소비자들이 어때요? 신뢰하고 구매를 하는 거예요. 역시 콜라는 코카콜라지, 그죠? 다른 콜라가 있으면 언뜻 잘 구매하기가 어렵죠. 코카콜라 없어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코카콜라의 맛도 좋은 거지만 그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가 코카콜라의 독점적인 경쟁 우위를 형성시키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콜라 브랜드를 없앤 상태에서 콜라 맛을 보게 하면 코카콜라 맛을 확실하게 구별하기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브랜드가 부착되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선입관, 어떤 인식의 편중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게 그 브랜드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근데 웬만한 기업들이 전 세계 어디를 막론하고 단독 투자를 해서 이렇게 독점적 우위를 경제 우위를 갖고 있는 경우는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 새로운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되면 조금 의구심을 갖죠. 그 나라에 가서도 내가 여기 본국처럼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혼자 들어가기에 불안하면 어떻게? 이제 합작 투자를 이제 고려하는 거예요. 합작 투자. 우리가 지금 국내 시장에서 갖고 있었던 경쟁력이 사실은 우리의 환경에 적합한 핏이 맞는 건데 해외 시장에 가서는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 나라 시장은 우리와 이런 게 다르다는데 또는 관료들이 좀 부패해서 뒷돈을 많이 요구한다는데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이 되죠. 문화적으로 이런 이질감이 있다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떨까요? 그러면 그런 리스크가 많다면 그쪽 시장에 진출하지 말든지 만약에 진출을 할 거면 그 시장이 중요해서 진출할 거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혼자 가기엔 불안하니까 합작 투자를 좀 추진하는 거죠. 현지에 나와 같이 동업을 할 파트너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파트너가 내가 걱정하고 있는 그 리스크를 좀 해지해 주길 바라는 거죠. 그 파트너와 합작 투자를 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어떤 문화적인 특성에 대해서 그 친구가 우리를 대신해서 그 파트너가 우리를 대신해서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좀 없애주길 바라고 그러는 동안에 우리도 그쪽에 지금 이질적인 문화라든지 우리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축적해서 그러한 리스크도 우리도 차츰차츰 해지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었을 때, 의지가 있었을 때 합작 투자를 감행하게 되죠. 그럼 여러분 합작 투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친구와 동업하는 개념이죠, 그죠? 친구와 동업할 때 어떻게 해요? 50대 50 반반씩 투자하면 좋겠죠. 근데 만약에 한 친구가 80을 내고 다른 친구가 20을 내서 사업을 한다. 그럼 어떨까요, 여러분? 이 친구는 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겠죠. 잘못하면 내 돈을 많이 탕진하게 되니까. 20을 투자한 친구는 어때요? 이 친구도 관심은 있겠지만 상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80을 낸 친구보다 관심도가 훨씬 덜하겠죠. 나는 잃어도 20밖에 안 잃으니까. 가급적이면 이와 같은 합작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두 개 기업이 지분을 출자해서 합작 법인을 만드는 개념이죠. 합작 투자라는 건 여러분 이런 거예요. A 기업과 그죠? B 기업이 출자를 해서 C 기업을 탄생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C 기업은 시한부 기업이에요. 시한부. 시한부라는 건 합작 기간이 따로 있다는 거죠. 합작 기간. 3년, 5년 정해져 있죠. 그 기간이 지나면 얘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 기업에서 대신 50대 50으로 출자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처음부터 탄생할 때부터 이 C 기업은 결론이 나 있는 기업이에요. 그죠? 나는 3년, 생명력이 3년이다. 5년이다. 우리가 두 개 기업이 합작하기로 한 합작 기간이 몇 년이냐에 따라서 이 C 기업은 그때까지가 생명력이 있는 거죠. 그러면
합작 기간이 끝나면 기업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선 50대 50으로 해야지만이 이 C기업이라는 합작 기업이 성공적으로 합작을 마칠 수 있게끔 관심도가 같아지겠죠. 그렇죠? 또 합작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서로가 AB 기업 서로가 C기업이라는 합작법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서로가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합작에 같이 참여하는 거고, 동일한 지분으로 쉐어를 했을 때 관심도가 같아지겠죠. 또 합작이 성공하려면 여러분 또 하나 요구는 뭐냐면 요 C 합작법인을 만드는 사업 분야가 A, B 두 기업 모두의 주된 사업 분야여야 돼요. 주된 사업 분야. 예를 들어서 A 기업한테 C 합작법인의 사업 분야는 주된 사업 분야인데 B 기업은 그냥 부가 사업 분야다. 그냥 곁다리로 있는 부가 사업 분야다. 그러면 합작 지분을 50대 50으로 해도 B 기업은 관심이 저조할 수밖에 없죠. C 합작법인이 잘 못된다면 별로 우리 타격이 없으니까. A 기업은 어때요? 내 주 사업 분야에 관련된 일이니까 주 사업 분야에 관련돼서 만든 합작법인이니까 전략으로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공하려면 두 개 기업 모두의 메인 사업 분야야지만이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합작에 참여하는 두 개 기업의 규모가 비슷한 기업끼리 해야 돼요, 여러분. 한 기업은 굉장히 큰 기업인 대기업인데 하나는 굉장히 작은 소기업이다, 중소기업이다. 그럼 어떻게 될까, 여러분? 서로 간의 규모 차이에 의해서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주로 큰 기업에서 기대하고 있는 그 상대 합작 기업에게 기대하고 있는 기대치가 안 맞을 수가 있는 거, 매칭이 안 될 수 있는 거죠. 큰 기업에서 기대하는 수준은 100만큼 요구하는데 이쪽 기업에서 해줄 수 있는 거 50밖에 안 된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작이 성공하려면 같은 비중의 경영권 투자를 해야 되고 지분 투자를 해야 되고, 가급적이면은 둘 다 주된 사업 분야에서 합작이 일어나야 되고, 세 번째는 합작에 참여하는 기업의 사이즈가 유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 합작법인은 시한부라는 얘기를 아까 했죠. 시한부인데 그러면은 결국은 3년이든 5년이든 이 기간을 책정하는 건 뭐냐면, 우리 두 개 기업이 C라는 합작 기업을 만들 때 3년 정도면 5년 정도면 우리가 합작을 서로 하고자 하는 전략적 목적성이 달성될 것이다 라고 예측한 기간이죠. 만약에 이 기간 동안에 두 개 기업이 요구했던 최초의 목적성이 달성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합작을 연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합작 기간이 끝나면 이 기업은 시한부로서 생명을 다하고 정리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귀결이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A, B 두 기업이 합작을 해서 C기업을 만들었죠. 이렇게 만들었죠. 그럼 합작 기간이 끝나면은 요 두 개 기업 중에 한 기업이 인수를 하거나, 그죠? 인수합병을 하거나, 또는 요 C 기업이 A 기업에 가거나 B 기업에 가거나, 또는 두 번째는 매각을 해, 여러분. 매각. 우리 기업이 가치가 있으니까 요 C 법인을 다른 기업에게 판매를 하고 나머지 나눠서 쉐어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세 번째는 청산. 기업은 이제 합작 법인이 끝나니까 이건 이제 더 이상 존재의 이유가 없으니까 청산 절차를 밟아서 법인을 없애버리자,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대부분이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이 있겠죠. 합작하는 것 자체가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서 합작 투자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해당 기업이 전략적인 시장으로서 의미가 있는 그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로 삼기 위함이기 때문에 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외국 기업이 인수하는 것으로 끝나죠. 인수하는 쪽으로 해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런 식으로 한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합작법인이. 왜 무슨 외국계 유명한 기업 이름 쓰면서 무슨 코리아 또는 켈로그 플러스 농심, 켈로그 농심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유니레버 코리아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모두 외국계 기업이 한국 시장에 들어올 때 합작 법인을 만들어서 진출을 했고, 그 다음에 합작 기간이 끝났을 때
자기가 인수를 한 거예요. 그 합작법인을. 그리고 그게 한국 현지의 법인으로서 한국에서 활동할 수 있게 운영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합작 투자로 인한 한국 진출 성공 사례가 유통기업에서 홈플러스라고 볼 수 있어요. 홈플러스는 영국의 테스코라는 유통기업이 한국에 진출하고 한국에 진출했던 유통기업의 매장 이름이 홈플러스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선 오늘 여기까지 해서 개략적으로 합작 투자와 단독 투자의 개념을 보고 다음 시간 이제 인수합병하고 이거 할 텐데 그 전에 요 합작 투자 사례인 홈플러스 사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다음 시간에 신설 투자하고 인수합병 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